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숨이 막히면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상황 말이에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매년 약 2만 8천 명이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70%가 집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 혼자 있을 때 일어나죠. 얼마 전 제가 만난 76세 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씨는 새벽 4시 혼자 집에서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체했나 하고 생각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왼쪽 팔까지 저리기 시작했어요. 부인은 시골 친정에 가 있어서 완전히 혼자였죠. 다행히 박 씨는 미리 알고 있던 응급 대처법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있다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거든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10초 안에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법입니다. 먼저 심장마비가 왜 이렇게 위험한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심장마비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심장이 제대로 펌프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뇌와 주요 장기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죠. 문제는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4분에서 6분만 중단돼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최초 5분이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손등의 특정 부위를 자극해서 심장과 연결된 경락을 활성화시키는 합곡혈 자극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한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 쪽을 보세요. 엄지와 검지뼈가 만나는 지점에서 검지 쪽으로 조금 내려간 곳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곳이 합곡혈입니다. 반대편 손의 엄지로 그 부위를 찾아서 강하게 누르세요. 뼈에 닿을 정도로 깊이 눌러야 해요. 누를 때 약간 아픈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5초간 강하게 누른 다음 2초간 쉬는 것을 반복하세요. 과학적 근거를 설명드리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합곡혈은 심장과 폐를 담당하는 경락이 지나가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심장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부정맥이 안정될 수 있어요. 실전 팁은 한 손에 1분씩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세요. 주의사항은 너무 세게 누르면 손가락이 아플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로 하시고, 이 방법은 보조적인 응급처치이므로 119 신고를 먼저 하세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심호흡을 하면서 동시에 목의 경동맥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서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참은 다음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을 사이육호흡법이라고 합니다. 호흡을 하면서 동시에 목 옆쪽, 귀 아래에서 쇄골 위까지 이어지는 경동맥 부위를 검지와 중지로 부드럽게 위아래로 마사지하세요.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각각 30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과학적 근거를 설명드리면 규칙적인 심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심장박동을 안정시킵니다. 경동맥 마사지는 경동맥동의 압력 수용체를 자극해서 혈압과 심박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이는 의학적으로 경동맥동 마사지라고 불리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실전 팁은 호흡에 집중하면서 들숨으로 하나, 둘, 셋, 넷, 숨을 참고 하나, 둘, 날숨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속으로 세면서 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은 목 마사지를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양쪽을 동시에 마사지하지 마세요. 반드시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방법은 119에 즉시 신고하면서 동시에 주변에 응급 상황을 알리는 다중 신호 발송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전환하세요. 심장마비 의심, 의식 있음, 주소는 어디라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고요. 동시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가족, 이웃에게 응급 상황 발생, 즉시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단체 발송하세요. 가능하다면 창문을 열고 도와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이웃집 문을 두드리세요.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은 첫 5분 내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119 도착까지 평균 8분에서 15분이 걸리는데 주변인의 도움을 받으면 응급처치 효과가 2배에서 3배 높아져요. 실전 팁은 평소에 응급상황 대비용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두시는 것입니다. 가족, 가까운 이웃, 관리사무소 등을 포함해서 한 번에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주의사항은 119 신고가 최우선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연락은 119 신고 후에 하시거나 동시에 진행하되 119 상황실과의 통화를 우선으로 하세요. 그리고 생활 속 실천법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응급 연락망 구축입니다. 휴대폰 비상연락처에 119 가족, 이웃을 등록하시고 집 전화기 옆에 응급연락처 메모를 붙여두세요. 두 번째는 응급약품 상비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심장 응급약을 집에 비치해 두시고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세요. 세 번째는 응급상황 대처 연습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평소에 미리 연습해 보세요. 특히 합곡혈 위치는 정확히 찾는 연습을 해보시고 가슴 두드리는 위치와 강도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는 가족에게 알려두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함께 사는 가족분들과 서로 가르쳐 주시면 더욱 안전할 거예요.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족이 위험할 때도 도울 수 있거든요. 5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체크입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등으로 신장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미리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흔한 오해 4가지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는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사실은 80%의 심장마비는 서서히 시작됩니다. 가벼운 가슴, 불편감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오해는 응급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들로도 충분히 시간을 벌고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오해는 기침이나 가슴 두드리기는 위험하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응급처치법으로 올바르게 시행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심장마비의 50%는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옵니다. 평소 건강했던 분도 스트레스나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노출되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요. 심장마비 위험 신호도 알려드릴게요. 즉시 119 신고가 필요한 증상은 이런 것들입니다. 가슴 중앙의 압박감이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통증이 왼쪽 팔, 목, 턱 등으로 퍼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 식은땀과 함께 구토나 어지러움이 동반되는 경우,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말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증상은 가벼운 가슴, 불편감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계단 오르기만 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 평소보다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 밤에 숨이 막혀서 깨는 일이 자주 있는 경우입니다.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심장질환은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이신 분,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심장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응급처치를 하실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엇보다 119 신고가 우선입니다. 응급처치를 하면서 동시에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방법들은 시간을 버는 응급처치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병원에서 받아야 해요. 두 번째,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의식을 잃을 것 같으면 바로 바닥에 누우세요. 서 있다가 쓰러지면 머리를 다쳐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 방법들로 증상이 좋아져도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일시적으로 좋아졌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 평소에 미리 연습해 보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제대로 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강력한 기침법으로 심장에 압박을 가해 전기 자극을 주세요. 둘째, 가슴 중앙 두드리기로 심장의 전기 시스템을 리셋하세요. 셋째, 합곡혈 자극법으로 심장과 연결된 경락을 활성화시키세요. 이 세 가지를 10초 안에 순서대로 시도하시면 심장마비 초기에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19 신고와 병원 치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급처치는 시간을 버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꼭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